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어라. 그래야 남에게도 좋은 것을 줄 수 있다. 다산정약용이 평생의 깨달음 끝에 남긴 말이다. 샘물이 맑아야 하류도 맑다. 나무의 뿌리가 튼튼해야 가지와 열매도 풍성하다. 등불이 스스로 밝아야 어둠을 해칠 수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남에게도 줄 수 없다. 빈 그릇에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고 메마른 우물에서는 물을 기를 수 없다. 대전에 사는 김영희 씨. 매일 가족 뒷바라지만 하다가 영양실조로 쓰러졌다. 자식들이 병원에서 눈물을 흘렸다. 엄마가 우리 때문에. 이것이 과연 진정한 사랑일까? 공자는 말했다.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다스릴 수 있겠는가? 오늘은 이 진리를 통해 당신이 인생 후반기에 반드시 알아야 할 지혜를 전한다.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임을 깨달을 것이다. 많은 시니어들이 착각한다. 자신은 뒷전이고 가족만 챙기면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파도 한 번이면 무너져 버린다.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가? 자신을 희생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완성하는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것이다. 1장. 빈 그릇으로는 남을 채울 수 없다. 물이 떨어진 우물에서는 아무리 두레박을 내려도 물을 기를 수 없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고갈된 마음에서는 사랑도 나오지 않는다. 많은 부모들이 착각한다. 자신은 조금 모자라도 자식만 풍족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파도 한 번이면 무너져 버린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랑은 독이 된다. 건강을 잃은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되고 지친 마음은 가족에게 무거운 그늘을 들이운다. 자강불식 스스로 힘쓰고 쉬지 않는다는 뜻이다.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노자가 말했듯이 자신을 아는 자가 지혜롭고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강하다. 당신이 먼저 충만해야 한다. 그래야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가족을 품을 수 있다. 물이 넘쳐야 주변을 적신다. 빈 그릇으로는 아무것도 나누어 줄 수 없다. 정약용도 젊은 시절에는 나라와 백성을 위해 몸을 돌보지 않았다. 밤새워 글을 쓰고 무리하게 일했다. 관직에 있을 때는 하루에 3시간도 못 잤다. 끼니를 거르는 것은 다반사였다. 하지만 유배지에서 병마와 고독을 겪으며 깨달았다. 내 몸과 마음이 먼저 바로 서야 백성도 올바로 이끌 수 있구나. 그때부터 규칙적인 생활을 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챙겨 먹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적당한 운동을 했다. 강진 유배지에서 그는 이런 편지를 썼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평안하다. 마음이 평안해야 옳은 생각을 할 수 있다. 나 자신을 돌보지 않고서는 남을 온전히 도울 수 없다. 자신을 먼저 챙겼기 때문에 18년의 유배를 견뎌내며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같은 불멸의 작품을 남길 수 있었다. 자신이 먼저 온전해야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있다. 한국의 전통에서도 이런 지혜를 찾을 수 있다. 몸이 천냥이면 건강이 구천냥이라는 속담이 있다. 건강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는 뜻이다. 또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도 있다. 자신이 먼저 좋은 에너지를 발산해야 좋은 에너지가 돌아온다는 의미다. 당신의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다면 어떻게 가족에게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겠는가? 2장. 향기로운 꽃이 되어라. 꽃은 억지로 향기를 퍼뜨리지 않는다. 그저 자신이 향기로우면 자연히 나비와 벌이 찾아온다. 사람도 그렇다. 당신이 행복하고 건강하면 가족들이 저절로 당신 곁으로 모여든다. 나를 위해 뭔가를 한다는 게 이기적인 것 같아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맹자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 희생이 아니라 자기 완성에서 시작된다. 완전한 달이 온 세상을 밝히듯
충만한 마음이 가족을 따뜻하게 감싼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자신만의 시간을 지켰다. 강진의 다산초당에서 매일 일정한 시간에 차를 끓여 마셨다.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이었다. 차 한 잔의 여유가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준다. 마음이 평안해야 좋은 글을 쓸 수 있고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다. 그가 쓴 차에 관한 시를 보자. 한 잔의 차에 온 세상이 들어있고 한 모금에 1000가지 시름이 사라진다. 혼자 마시는 이 차가 많은 사람을 위한 힘이 된다.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사랑의 준비라는 뜻이다. 강물은 자신이 풍성해야 양쪽 강둑을 적신다. 나무는 자신이 튼튼해야 그늘을 만든다. 태양은 자신이 타올라야 세상을 밝힌다. 당신도 자신이 풍요로워야 가족에게 그늘과 쉼터가 될 수 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줄 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삶의 지혜다. 부산의 조미영 할머니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인사한다. 미영아, 오늘도 고생 많았어. 오늘도 잘할 거야. 자신을 사랑하니까 가족도 더 행복해졌다. 장자는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편안하고 몸이 편안하면 삶도 편안하다고 했다. 자신의 마음부터 편안하게 만들어라. 그것이 가족의 평안으로 이어진다. 행복은 전염된다. 미소는 미소를 부르고 웃음은 웃음을 낳는다. 당신이 먼저 웃어야 가족도 웃는다. 하지만 많은 시니어들이 이것을 죄책감으로 여긴다. 내가 즐기고 있어도 되나? 이 나이에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해도 되나? 이런 생각들이 당신을 가로막는다. 하지만 이제 그 생각들을 버려라. 노익장 늙어서도 기력이 정정하다는 뜻이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 하기 시습 배우고 때때로 익힌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당신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즐기는 모습이 가족에게는 가장 큰 교육이다.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3장.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법. 첫째, 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어라. 약식동원 음식이 곧 약이다. 좋은 음식을 자식에게만 주지 말고 당신도 먼저 드셔라. 당신의 건강이 가족의 평안이다. 몸은 마음의 집이다. 집이 무너지면 마음도 거할 곳이 없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영양가 있는 음식, 제철 과일, 좋은 차, 이런 것들을 아끼지 마라.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돈으로 지킬 수는 있다. 특히 시니어에게 중요한 영양소들이 있다. 단백질은 근육 유지에 필수다. 계란, 생선, 두부, 닭가슴살을 충분히 섭취하라. 칼슘은 뼈 건강에 중요하다. 우유, 치즈, 멸치, 시금치를 꾸준히 먹어라. 비타민 D는 햇빛을 받으며 산책할 때 자연스럽게 생성된다. 하루 30분의 산책은 보약보다 좋다. 오메가3는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 고등어, 삼치, 견과류를 자주 섭취하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나중에 치료하는 것보다 쉽다. 운동도 마찬가지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 최고의 보약이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고 자주 쓰는 무늬경첩은 녹슬지 않는다. 몸도 움직여야 건강하다. 매일 30분씩이라도 걸어라. 햇살을 받으며 걷는 발걸음이 당신을 젊게 만든다. 계단 오르기, 맨손 체조, 요가, 수영. 나이에 맞는 운동을 찾아서 꾸준히 하라. 1일 부작, 3일 불식 하루 하지 않으면 사흘 하지 않게 된다. 꾸준함이 생명이다. 특히 근력 운동이 중요하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감소한다. 1년에 1%씩 줄어든다고 한다. 하지만 운동하면 이를 막을 수 있다. 스쿼트, 팔굽혀펴기, 플랭크 같은 운동을 생활화하라. 처음에는 힘들어도 점차 늘려가면 된다. 건강검진도 빼먹지 마라. 별로 아픈 데가 없는 데라고 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받아라. 조기 발견이 완치의 지름길이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체크하라.
이런 수치들이 건강의 신호등이다. 수면도 중요하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라.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마라.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한다.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거나 가벼운 독서를 하라. 둘째, 시간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어라. 시간은 생명이다. 당신의 시간을 함부로 내주지 마라. 하루 중 가장 맑은 시간을 자신에게 주어라. 새벽 공기를 마시며 산책하고 저녁 노을을 보며 차를 마셔라.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이 마음을 정화한다. 경기도 수원의 김만수 할아버지는 손자 뒷바라지에만 매달렸다가 지쳐버렸다. 이제는 아침 시간을 자신을 위해 쓴다. 손자 만나는 시간이 진짜 즐거워졌어요. 시간은 강물과 같다.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소중한 시간을 자신에게도 주어라. 하루 중 최소 1시간은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 써라. 산책이든 독서든 음악 감상이든 취미 활동이든 광음 여류수 빛과 그림자는 흐르는 물과 같다. 시간의 소중함을 잊지 마라. 당신의 시간을 지키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배려다. 당신이 여유로워야 가족도 여유롭다. 시간 관리의 기술을 배워라.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구분하라.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투자하라. 운동, 독서, 취미 활동이 여기에 해당한다.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빼앗기지 마라. 의미 없는 전화통화, 시시한 TV 프로그램, 불필요한 모임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시간은 금보다 귀하다는 말이 있다. 특히 시니어에게는 더욱 그렇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면 더욱 소중하게 써야 한다. 셋째, 마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어라.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해주어라. 나는 괜찮다. 나는 소중하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우리는 평생 남에게는 좋은 말을 해주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가혹한 말만 한다. 이제 그만두어라. 자신에게도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해주어라. 오늘도 수고했어. 잘했어. 고마워.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정말 그런 기분이 든다. 자신을 다독이는 말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한다. 언어는 마음의 옷이다. 좋은 말을 하면 마음도 좋아진다. 자책하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그때 내가 다르게 했다면이라는 생각은 독이다. 이미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다. 지금부터 다르게 하면 된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 하지만 새로운 물은 얼마든지 채울 수 있다. 미안하다는 말도 그만하라. 내가 미안해서, 내 때문에 고생시켜서. 이런 말들이 오히려 가족을 힘들게 한다. 대신 고맙다는 말을 하라. 내가 도와줘서 고마워. 함께 있어서 행복해. 긍정의 말이 긍정의 에너지를 만든다. 마음의 양식도 중요하다.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사람들과 대화하라. 독서는 마음의 비타민이다. 하루 30분씩이라도 책을 읽어라. 소설이든 수필이든 시집이든 상관없다. 활자를 읽는 것만으로도 뇌가 활성화된다. 음악은 마음의 치료제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스트레스가 풀린다. 클래식이든 가요든 민요든 상관없다. 당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라. 좋은 사람들과의 대화는 마음의 영양제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려라.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어라. 4장. 경제적 자립이 진정한 사랑이다. 부모는 자식에게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서양 격언이 있다. 정약용도 같은 생각이었다. 자식에게 재산을 과하게 남기는 것은 해가 된다. 자식은 스스로 서야 한다. 육친불인 육친이라도 믿을 수 없다는 뜻이다. 혈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의지하지 마라. 경제적 독립이 인간관계의 기본이다. 노후 자금을 자식에게 모두 퍼주지 마라. 당신이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어야 자식들도 마음이 편하다. 물고기는 물이 있어야 살 수 있다. 당신의 경제적 여유가 가족 관계의 물이다. 그 물이 마르면 모든 관계가 메말라진다.
돈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자신에게 주어라. 필요한 곳에 쓰고 하고 싶은 일에 투자하라. 여행하고 싶으면 여행하라. 취미를 갖고 싶으면 돈을 써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으면 먹어라. 나중에 자식들 줄 돈인데라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행복하게 쓰는 모습을 보는 것이 자식들에게는 더 큰 선물이다. 자식은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한다. 부모가 모든 것을 해주면 자식은 성장하지 못한다. 가난한 집 자식이 일찍 철든다는 말이 있다. 적당한 어려움이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 자수성가 스스로 몸을 이루고 집을 이룬다는 뜻이다. 자식들도 자수성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라. 하지만 무조건 돈을 안 주라는 뜻은 아니다. 정말 어려울 때는 도와줘야 한다. 다만 한계를 정하라. 자신의 생활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도와라. 자신이 무너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당장 도와주고 싶어도 신중하게 생각하라. 경제적 독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한다. 우선 가계부를 써라.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 정확히 파악하라. 고정비와 변동비를 구분하라. 고정비는 줄이기 어렵지만 변동비는 조절할 수 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라. 안 보는 케이블 TV, 안 쓰는 휴대폰 요금제, 안 가는 헬스장 회비 등을 정리하라. 하지만 건강과 관련된 지출은 아끼지 마라. 건강검진, 좋은 음식, 운동기구 등은 투자다. 취미 생활에도 적당히 투자하라. 돈만 모으고 살 수는 없다. 인생을 즐길 줄도 알아야 한다. 5장. 마음의 정원을 가꾸어라. 사람의 마음은 정원과 같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나고 가시덤불만 키우면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는다. 당신의 마음 정원에 무엇을 심고 있는가? 원망의 가시덤불인가? 불평의 잡초인가? 아니면 감사의 꽃과 사랑의 나무인가? 일념 삼천 한 번의 생각이 삼천 세계를 만든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세상이 펼쳐진다. 공자는 즐기는 자를 아는 자가 따라갈 수 없다고 했다. 무엇인가를 즐기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라.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불러라. 7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다. 80세에 배워도 의미가 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마음이 젊으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 중국의 강태공은 80세에 낚싯대를 들이워 나라를 얻었다. 괴테는 82세에 파우스트를 완성했다. 당신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 하기 시습지 배우고 때때로 익힌다면 즐겁지 아니한가.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마음의 정원에서 잡초를 뽑아라. 부정적인 생각, 원망, 후회, 질투, 이런 것들이 마음의 잡초다. 대신 감사의 꽃을 심어라. 매일 감사할 일 3가지를 찾아보라. 작은 것이라도 좋다. 아침에 햇살, 따뜻한 차 한 잔, 가족의 안부 전화.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큰 행복을 기다리지 말고 작은 행복을 모아라. 웃음도 심어라. 하루에 한 번은 크게 웃어라. 웃음은 최고의 보약이다. 웃으면 엔돌핀이 나와 기분이 좋아진다. 소리치며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있다. 웃음이 복을 부른다. 구체적인 취미 활동들을 제안해본다. 독서 모임에 참여해보라. 같은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재미가 쏠쏠하다. 글쓰기를 시작해보라. 자서전을 쓰거나 일기를 쓰거나 수필을 써보라.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는 시간이 된다. 그림을 그려보라. 수채화든 색연필 그림이든 상관없다. 예술은 마음을 정화한다. 노래를 불러보라. 혼자서 부르든 합창단에 가입하든 상관없다. 노래는 스트레스를 풀어준다. 운동도 취미가 될 수 있다. 등산, 수영, 요가, 탁구 등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즐거워진다. 정원 가꾸기도 좋다. 화분에 꽃을 기르거나 작은 텃밭을 만들어 보라. 씨앗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안해진다. 요리도 훌륭한 취미다. 새로운 요리법을 배우고 가족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기쁨을 느껴보라. 여행도 좋다.
멀리 갈 필요 없다. 동네 산책도 여행이고 버스 타고 한 정거장 가는 것도 여행이다. 사진 찍기도 재미있다.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하다. 아름다운 순간들을 기록해보라. 생각이 씨앗이 되고 행동이 열매가 된다.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라. 마음의 정원에는 계절이 있다. 봄에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여름에는 열정적으로 키우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조용히 성찰한다. 지금이 당신 인생의 어떤 계절인가? 가을이라면 지금까지의 열매를 정리하고 감사하라. 겨울이라면 조용히 성찰하며 다음 봄을 준비하라. 어떤 계절이든 그 계절만의 아름다움이 있다. 노년도 마찬가지다. 노년만의 지혜와 여유가 있다. 그것을 즐겨라. 6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들. 아침의 약속. 매일 아침 일어나면 자신과 약속하라. 오늘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기겠다.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인사하라. 안녕. 오늘도 함께하자. 어색해도 계속하라.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진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첫 번째 일이 중요하다. 스마트폰을 보지 말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셔라. 감사 인사를 하라.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라. 목을 돌리고 어깨를 움직이고 허리를 펴라. 몸을 깨우는 시간이다.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셔라. 밤사이 탈수된 몸에 수분을 공급하는 것이다. 하루 계획을 세워라.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계획들이다. 오늘은 30분 산책하기, 책 10페이지 읽기, 친구에게 안부 전화하기 정도면 충분하다. 건강의 우선순위, 좋은 음식,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이것들을 가족보다 먼저 자신에게 주어라. 몸이 천냥이면 건강이 구천냥이라는 말이 있다. 건강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하라. 아픈 곳은 없는지, 불편한 곳은 없는지, 작은 신호도 놓치지 마라. 체중을 매일 재라. 급격한 변화가 있으면 의사와 상담하라. 혈압을 정기적으로 재라. 가정용 혈압계를 구입하여 아침 저녁으로 재는 습관을 들여라. 혈당도 주의 깊게 관찰하라. 당뇨가 있다면 더욱 신경 써라. 약을 제때 복용하라. 약통을 이용하여 요일별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정기 검진을 빼먹지 마라. 1년에 한 번은 종합검진을 받아라. 치과 검진도 중요하다. 6개월에 한 번은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을 받아라. 눈 검사도 정기적으로 받아라. 백내장, 녹내장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시간의 선택. 하루 중 최소 1시간은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 써라. 산책이든 독서든 음악 감상이든 시간은 금보다 귀하다. 당신의 시간을 함부로 내주지 마라. 가족이 부탁해도 당신의 소중한 시간이라면 오늘은 안 된다고 말할 용기를 가져라. 시간표를 만들어 보라. 기상 시간, 식사 시간, 운동 시간, 휴식 시간을 정해놓고 지켜라. 우선순위를 정하라.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하라. 급한 일에 휘둘리지 마라. 시간 낭비를 줄여라. 의미 없는 TV 시청, 무의미한 인터넷 서핑, 시시한 전화 통화를 줄여라. 대신 의미 있는 시간을 늘려라. 가족과의 대화, 친구와의 만남, 취미 활동, 자기 개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건강과 부와 지혜를 가져다 준다는 서양 격언이 있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라. 마음의 대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해주어라. 잘하고 있어. 고마워. 사랑해. 자책하는 말은 금지다. 왜 이것밖에 못하지? 나는 참 부족해. 이런 말들이 당신을 병들게 한다. 대신 격려하는 말을 하라. 오늘도 수고했어. 충분히 잘했어. 내일도 잘할 거야. 긍정적인 확언을 만들어라.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매일 반복해서 말하라. 부정적인 뉴스나 이야기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여라. 하루 종일 나쁜 뉴스만 보면 마음도 어두워진다.
대신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사람들과 대화하라. 명상이나 기도 시간을 가져라. 종교가 있다면 기도하고 없다면 명상하라.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이다. 일기를 써보라. 하루의 감정을 정리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다. 경제의 균형. 자식을 도우되 자신의 생활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하라. 당신이 무너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다. 가계부를 써라.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라. 비상금을 준비해두라. 갑작스런 의료비나 생활비에 대비하라. 보험을 점검하라. 불필요한 보험은 해지하고 필요한 보험은 유지하라. 투자도 신중하게 하라. 원금 보장되는 상품 위주로 하라. 위험한 투자는 피하라. 유언장을 미리 써두라. 재산 분할로 인한 가족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상속세도 미리 계산해보라. 절세 방법을 알아보라. 하지만 돈만 생각하지는 마라. 적당히 쓸 줄도 알아야 한다. 여행하고 싶으면 하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으면 먹어라. 취미 생활에도 투자하라. 돈은 쓰라고 있는 것이라는 말도 있다. 모으기만 하고 쓰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관계의 지혜.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남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다. 남을 사랑하기 전에 나를 사랑하라.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사랑의 순서다. 당신이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하다. 당신이 웃어야 가족도 웃는다. 가족과의 경계선을 정하라. 어디까지 도와줄 것인지, 어디까지 간섭받을 것인지 명확히 하라. 자녀의 독립을 인정하라. 성인이 된 자녀는 자신의 삶을 살 권리가 있다.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손자, 손녀와의 관계는 즐겁게 하라. 교육은 부모가 하는 것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사랑만 주면 된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중히 하라. 가족만큼이나 친구들도 중요하다. 새로운 인맥도 만들어라. 동호회나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라. 하지만 나쁜 인맥은 과감히 정리하라. 부정적인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어라. 7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은 때다라는 말이 있지만 정약용은 달리 생각했다. 모든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다. 70세에 깨달아도 늦지 않고 80세에 시작해도 의미가 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다. 어제까지 남만 생각하며 살았다면 오늘부터라도 자신을 생각하라. 하루하루가 새로운 인생이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당신이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하다. 당신이 건강해야 가족도 안심한다. 당신이 즐거워야 가족도 즐겁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다. 나무가 뿌리를 튼튼히 해야 가지와 잎이 무성해지듯 당신이 튼튼해야 가족이 평안하다. 자애무적 자신을 사랑하는 데 적이 없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선기 신자 후기인 자기 몸을 먼저 다스린 후에 남을 다스린다. 이것이 동양 철학의 기본이다. 수신제같이 국평천하 자신을 닦고 집안을 다스리고 나라를 치리고 천하를 평안하게 한다. 모든 것은 자신부터 시작된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라. 지금이 가장 좋은 때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라. 당신은 충분히 소중하고 충분히 가치 있다. 이제 그것을 스스로 인정할 때다. 역사상 늦게 시작해서 큰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많다. 칼 샌더스는 65세에 KFC를 창업했다. 로라 잉갈스 와일더는 64세에 첫 소설을 출간했다. 모세는 80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나이다. 마음이 젊으면 몸도 따라온다.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 늙었다고 생각하면 정말 늙어 보이고 젊다고 생각하면 젊어 보인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젊다고 말하라. 나는 건강하다고 말하라. 나는 행복하다고 말하라. 신체 나이와 정신 나이는 다르다. 신체는 늙어도 정신은 젊을 수 있다. 정신이 젊으면 신체도 덩달아 젊어진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해도 괜찮다. 시도해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도전하는 인생은 아름답다. 안전지대에만 머물러 있지 마라. 때로는 모험이 필요하다. 하지만 무모한 도전은 하지 마라.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 범위 내에서 도전하라. 작은 성공을 쌓아가라. 큰 성공은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만들어진다. 매일 조금씩 발전하는 자신을 발견하라.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맺은 말.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어라. 그래야 남에게도 좋은 것을 줄 수 있다. 정약용의 이 말은 이기심이 아니라 사랑의 지혜다. 해는 자신이 먼저 빛나야 온 세상을 밝힐 수 있다. 별은 자신이 먼저 반짝여야 어둠을 해칠 수 있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 자신을 먼저 챙기라. 자신에게 먼저 좋은 것을 주어라. 그것이 죄가 아니라 의무다. 그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사랑의 시작이다. 당신이 웃어야 가족이 웃는다. 당신이 건강해야 가족이 평안하다. 당신이 행복해야 가족이 행복하다. 오늘부터 시작하라. 가장 좋은 것을 자신에게 주는 삶. 그것이 결국 당신 가족에게도 가장 큰 선물이 된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지금이 가장 좋은 때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라. 오늘이 남은 인생의 첫날이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 당신은 충분히 소중하고 충분히 가치 있다. 이제 그것을 스스로 인정할 때다.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이것이 정약용이 전하는 마지막 가르침이다. 인생의 후반부는 전반부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다. 경험과 지혜가 쌓였고 마음의 여유도 생겼다. 이제 자신을 위한 시간이다.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 죄책감을 느낄 일이 아니다. 오히려 당연한 권리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 자신을 위해 살 때가 되었다. 하지만 가족을 버리라는 뜻은 아니다. 자신을 먼저 챙기면서도 가족을 사랑할 수 있다. 아니, 자신을 먼저 챙겨야 가족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이 정약용이 18년의 유배 생활을 통해 깨달은 인생의 진리다. 자신이 먼저 온전해야 남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오늘부터 실천해보라.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하루 중 1시간은 자신만을 위해 쓰고 좋은 음식을 자신에게 먼저 주어라. 처음에는 어색할 것이다. 평생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라니. 하지만 조금씩 습관을 바꿔가라. 한 달만 이렇게 살아보라. 분명 변화를 느낄 것이다. 몸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밝아지고 가족 관계도 좋아질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는 삶. 이것이 바로 정약용이 전하는 행복한 노년의 비결이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나요? 다산 정약용의 지혜를 담은 이야기. 정약용의 인생 수업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더 깊은 삶의 통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